그런데 이제 일부 또 강성 보수층은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했을 뿐이다. 지지 의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나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발본색원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라. 계엄령 선포를 지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전효욱 전 의원도 윤 대통령의 모든 것을 걸었다. 지지 의사를 밝혔고, 민경욱 전 의원, 또 명태균 번호 맡았던 김수현 변호사 등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두둔했고, 또 방금 또 어느 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부산시 의원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는데 또 이런 글을 올렸답니다. 6시간 해프닝이 끝나서 허탈하다. 자,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저는 언론이 그런 보도를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정 질서가 유린됐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민주국가 하지 말고 독재국가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국정농단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대한민국 보수가 절멸적 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보수로 가기 위해서 선배인 본인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 좀 성찰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선배 정치인으로서 그런 걸 리드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다가 본인에게 어떤 기회가 와서 대권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에 섞인 속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이제 그런 분들 정치 그만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요. 진보와 보수 양 날개로 날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2대 84학번이라는 여성분이 본인 여의도에서 평생 사는데 세상에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싸워서는 안 된다. 합리적 대안을 놓고 서로 협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방식의 너 죽고 나 살자라는 방식의 정치를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되는 거냐. 이거 국민 죽이는 꼴이다. 이런 거 안 되고 서로 합의하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사는 상생의 정치를 좀 해라. 그게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이지 그냥 서로 그냥 못 죽여서 안 달란 그런 정치 제발 좀 그만둬라. 이게 국민들 뜻이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 황교안 이런 분들 다 집에 가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오세훈 시장은 계엄령에 반대를 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그래서 여권 내부에 이제 완전히 상반된 이제 균열들이 나타나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도 이제 분열이 완전히 고착화돼 버렸습니다. 한동훈 대표 체포조를 투입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이제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이제 본회의장에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보가 되게 묘연한 구석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90여 명은 본회의장에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제 국민의힘의 미래를 본다면 의원들이 좀 이렇게 뜻을 모아서 같이 의사를 표현해 주는 것도 방법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분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탈당을 요구해서 예. 1호 탈당 먼저 만들어서 대통령이 당과 좀 거리를 두게 연을 끊게 만들자 얘기도 있고, 또는 이제 신당을 만들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글쎄요,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제 설명을 들으면 저도 좀 일견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소통을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본회의장이 아닌 밖에서 상황 파악을 하면서 굳이 시간을 끌었어야 했느냐. 국회의원은 국회 원내에 있을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사에 있으면서 있었던 그렇게 시간 끈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책임 있는 이제 소명을 하든지 또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방금 들어온 건데 여당 시도지사들 계엄 선포가 유감이고 대통령은 사과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이런 분들의 주장이에요. 자, 이런 걸로 수습책이 될까요? 전혀 안 되죠. 지금 사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지만 사과하고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냐,
이미 그 수준은 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 헌정을 유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사과 정도로 될 것이냐? 전 뭐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좀 전에 계속 그 발언권을 신청했던 이유는 저는 집권 세력의 좀 무책임에 대해서 좀 진짜 질타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어젯밤에 계엄 해제 안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18분의 용기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함께 참여하시고 같이 찬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계엄은 없을 거라고 민주당을 그렇게 공격해 왔었다면 지금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우리 신조 대변인께 제가 죄송합니다만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한동훈 대표도 사과를 하셨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첫 그 입장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시기 전에 당이 뭐 어떠한 최소한의 입장이라도 주셨다면은 저희도 대처를 좀 더 슬기롭게 했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상황에서 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과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좀 그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시기를.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께서 표결을 안 하려고 해서 안 들어가신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못 들어가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거의 곧바로 국회가 폐쇄됐습니다. 경찰 병력이 쭉 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중을 모아야 되는 의원총회를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앙 당사에서 우리가 의원들이 모여서 그 대책을 논의한 다음에 본회의장을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것이었는데 다른 의원들께서 월담까지 하시고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도 정상이라고 봅니다. 정상이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책임이 피해갈 수가 없다. 추경호 원내대표 책임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님들 말고도 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부당하고 이것은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중앙 당사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의총에서 이거를 빨리 해제 요구가 들어갔으니까 대통령께서도 해제해 주세요라는 그 의중을 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일치 단결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래서 어제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신조부 네, 대변인한테. 지금 김상욱 의원이라고 네. 울산 남구갑 네, 네. 초선인데 이제 한동훈 계보 의원입니다. 네. 오늘 방송에 나와서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 불가능하다고 네. 생각한다. 네. 그래서 또 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 요소가 다분하다고 평가한다. 네. 심각한 하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명 친한계 의원들이 이제 계엄 해제하라는데 동의를 했고 이제 민주당은 오늘 탄핵을 이제 발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 보고를 하게 되면 뭐 대통령 탈당해라 뭐 제명해라 이런 걸 떠나가지고 바로 탄핵 국면으로 가버리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국면으로 가기 전에 저는 대통령께서 슬기로운 결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대통령께서 이미 기이한 행태를 한번 벌였는데 그 다음엔 어떠한 작태를 벌일지 모른다라는 의심을 가득히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지금 무엇보다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지금 스웨덴 총리가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려고 했는데 무기한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등에서도 이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고 영국 등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행 뭐 자제령인가요? 그것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네. 세상에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전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이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대통령 한 분의 오판에 의해서 저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도 안 될 것이고 대통령께서 진짜 대한민국의 자유 헌정 질서를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하셨는데 그 본인이 하셨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국의 결단을 내리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딱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 그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는
탄핵을 촉진시키기 위한 자충수였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서 본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의힘 그 신성범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국회에 열린 문을 찾아서 다니셨고 어디로 가면 되냐.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시민의 안내를 받아서 국회로 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현장에서 그 한동훈 대표를 안내한 시민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말이죠. 새벽 1시경인데 제가 이제 저도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던 무렵이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이미자 의원 이런 원내지도부 관계자들이 국회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의원들은 당사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논의가 집결돼서 의총의 의견을 빨리 모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을 초래한 책임은 추경호 원내대표 반드시 져야 된다. 예,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원내대표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이라도 추경호 원내대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보를 놓고는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좀 이해 안 가는 구석이 많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뭐 방금 말씀하신 것 추경호 원내대표도 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내각들 다 사퇴하라 그런 얘기가 지금 의충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맥락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도 거기에 좀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어쩌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에 대해서 당 지도부 내에서 몇몇이 뜻을 모아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봅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혼란에 빠뜨린 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탄핵밖에 답이 없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대통령 2번 탄핵되는 꼴은 못 보겠다. 임기 단축하고 질서 정연하게 권력을 이양하라. 이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법제 주장을 했던 이석연 변호사의 주장 중에 그저 임기 1년 단축하고 개헌해서 이제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일정 맞추는 그런 안인데 과연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그 민심과 이렇게 동행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은데 장 기자님 한 20초만 더 하실래요? 저는 어제 시민들께 감동받았고요. 국회대로에서 제가 눈물을 흘려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시민들이 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게 바로 80년 5월 광주를 지켜낸 시민들이었고 87년 6월 항쟁 때 거리에 나와서 넥타이 부대들이 외쳤던 민주주의의 항쟁의 상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시 또 오늘 이런 날이 됐는데요. 저는 결국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 역사를 계속 지켜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